11화의 소제목 조이다. 21년 전 이유연의 죽음에 남상배의 죽음을 오버랩시키며 시청자들을 슬픔에 빠뜨리는가 하면 그간 별 역할이 없었던 조길구, 황광영, 정철문 등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 의심하도록 떡밥을 던졌으며 드라마의 결말에 가서는 영화 추격자의 명장면 4885 너지 에 이어 도연의 대포폰과 박정재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자들의 숨통을 조이느라 정신없었던 회차가 이번 11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숨 쉴 틈 없이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 서로는 잊지 말고 바로 시작하죠. 우선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린 드라마의 결말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21년 전 이유연은 방주선 사건을 목격하고 강진묵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산채로 손가락이 잘린 이유연은 운 좋게도 강진묵에게서 벗어나 도망가고 있는 듯 보이죠. 그리고 어디선가 차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다음 장면은 쓰러진 이유연 근처 박정재의 하얀 차와 도연의 검정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도연이 불렀는지 이창진이 차를 몰고 도연과 박정재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의아한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만약 박정재가 달려오던 이유연을 차로 쳤다면 이유연은 보통 사고 차량 앞에 있어야 합니다. 유연이가 순발력이 좋아서 점프를 했거나 혹은 박정재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달려온 게 아니면 웬만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 사람은 앞으로 날아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유연은 박정재의 차량 뒤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뇌피셜을 해볼게요. 유연이의 위치로 봤을 때 손가락이 잘린 이유연에게로 달려오던 차량은 박정재의 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3자가 먼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며 유연이를 쫓아오던 박정재는 길에 쓰러져 있던 이유연을 밟고 지나간 것이죠. 즉 1차 가해자가 따로 있고 박정재는 죽어있는 이유연을 차로 밟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번 차에 치인 것 같다는 국가서 직원들의 추측이 들어맞죠. 아마 박정재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자기가 죽인 것이라는 죄책감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고 엄마를 불러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아들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그리고 만양마을의 재개발을 위해 살인사건을 덮고자 이창진을 시켜 이유연을 사슴농장에 묻었겠죠. 도연이 이창진에게 급하게 땅을 팔았던 이유도 만약 아들 박정재의 사건 연관성이 밝혀지더라도 이유연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범죄 입증이 되지 않기에 사유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원칙을 이용하여 이창진에게 땅을 팔았던 겁니다. 다소 불만스러운 스토리긴 하지만 모든 시작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도연의 그릇된 선택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연을 교통사고로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이번 영상에선 한기환을 밀어보겠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퍼즐을 맞춰볼게요. 우선 방주선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이동식의 피크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피크가 도연과 이창진, 한기환의 연결고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 박정재의 범행을 덮기 위해 도연은 이창진을 시켜 사슴농장에 이유연을 묻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다음날 새벽 방주선이 갈대밭에서 발견되었고 자신들이 묻었던 이유연의 손가락이 이동식의 집에서 발견되었죠. 도연은 불안했을 것이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에 도연과 이창진이 손을 쓴 것이죠.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사건 현장에 의도적으로 피크를 흘린 것 같아요. 아마 이 과정에서 한기환의 도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증거를 조작하려면 경찰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기환뿐입니다. 도연과 이창진은 방주선과 이유연 소식을 듣고 한기환을 찾았을 것이고 한기환은 자신의 범행을 덮고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해 두 사람의 요구를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동식이 범인으로 몰렸던 것이죠. 피크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피크에서 정재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지우고 이동식을 범인으로 몰았다는 상황도 가능할 겁니다. 증거 조작을 통해 철저하게 아들 박정재의 알리바이를 만든 도혜원. 하지만 아들 박정재는 이동식의 알리바이를 증명했고 결국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사건은 미제로 끝났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토리는 아니지만 아마 이게 21년 전 사건의 진실일 것 같습니다. 방주선 사건의 진범 강진묵과 이유연 사건의 진범 한기환은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괴물이 되었던 도연 덕분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21년 후 이창진이 강진묵을 죽인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강진묵이 잡히자 21년 전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창진은 강진묵을 죽인 것이죠. 이는 또다시 이유연 사건의 진범 한기환을 감춰주는 꼴이라는 점에서 이창진 또한 21년 전 사건이 만들어낸 괴물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기환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는
있는지는 이창진이 남상배를 죽인 스토리에서도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감정서가 하나 더 있다는 남상배의 문자를 받고 한기환을 찾아간 조길구. 이후 감정서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한기환을 찾아온 남상배. 이에 한기환은 또다시 이창진을 이용한 것이죠. 21년 전 우리가 조작한 감정서. 남상배가 의문을 품고 있다. 한기환이 이창진에게 말한 겁니다. 남상배 입장에선 조길구를 통해 윗선을 알아내고자 그런 문자를 보냈던 것이고, 남상배가 총과 녹음기를 챙겼던 이유도 감정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레 나타날 윗선에게 자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남상배는 21년 전 사건의 흔적을 지우려던 이창진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패를 쥐고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고 있던 사람은 이연의 1차 사고를 내었던 한기환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11화 그가 보여줬던 모습, 모든 걸 모른 척 했던 모습, 이건 모두 가짜라는 것이죠. 아들 한주원에게 감정서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도 조길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21년 전 사건은 한기환 스스로 입을 다물면 그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21년 전 피크 증거를 조작한 사람은 도혜원. 재발이 저려서 이유연의 시체를 처리하고 남상배와 강진묵을 죽인 사람은 이창진. 그들만 입을 다물면 21년 전 자신이 죽인 이유연에 대해선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아들 주원과 권혁을 불러 당당하게 조길구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이죠. 21년 전 이유연을 죽였지만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 사건을 덮고자 했던 괴물들의 욕망에 편승하여 범죄 사실을 은닉했던 진짜 괴물 한기환.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드라마 괴물의 남은 회차에선 사슴농장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한기환과 연결되며 풀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환의 인물 소개를 보면 여자 관계가 깨끗하다고 하던데 젊었을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던 이창진도 거짓말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작가님의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사슴농원의 시체들 모두 한기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즉,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한기환과 한주원의 대립구도를 노리고 만든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 과연 이창진에게 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강진묵 사망 당일 CCTV가 꺼졌다고 하던데 과연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딱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은 오지아가 아닐까 합니다. 그간 오지아가 별 역할이 없기도 했고 남상배 강진묵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가 공조하는 상황에서 이젠 오지아의 역할이 나올 때가 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한때 이창진과 부부 사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CCTV의 출처는 모르지만 누가 메일을 보냈는지 곰곰이 생각하던 이창진에게 번뜩 떠오르며 충격을 줄 수 있는 인물, 바로 오지아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과연 누가 주차 표지판을 세워두고 블랙박스로 만향설을 찍었을까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